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와인 강의하게 된 김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다른 분들 이렇게 보시면 철공사에서 하는 강의 이렇게 보시고 동의보감, 기술염, 명리학 잘 나가다 웬 와인?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하고 다른 수업들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와인은 사실 어떤 문화와 철학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꼭 와인뿐만 아니라 모든 술이 그런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역사가 깊고 역사가 찬란했던 곳일수록 술도 같이 발달해요. 일단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게 발전하려면 먹고 사는 걱정이 일단 없어야 되잖아요. 일단 먹을 게 없는데 거기서 무슨 문화가 나오고 예술이 나와요. 당장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집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뭐 농경이나 뭐 모든 게 잘 되고 일단 먹고 남는 게 있으면 그걸 뭐 하지? 하다가 되게 술을 빚죠. 하고 그 술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되게 보면 문화가 꽤 융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술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와인은 발효주라는 특징이 있고요. 일단 술을 한번 증류를 하면 많은 성격이 없어지는데 이게 발효주다 보니까 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재료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인을 얘기할 때 때루아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때루아를 이제 단편적으로는 뭐 토양이다, 뭐 자연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때루아에는 뭐 자연 환경이나 토양 뭐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드는 인간도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그 때루아가 주는 맛의 완성은 마시는 사람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인은 꽤 철학적이고 또 와인의 한 가지 매력이 뭐냐면 모든 발효주가 좀 그렇긴 하지만 와인은 생명이 있어요. 짧으면 한 3년에서 5년, 길면 150년까지 또 한 와인이 버텨요. 증류주 같은 경우는 뭐 발렌타인 몇 년 산, 뭐 조니 워커 몇 년 산, 또는 우리 뭐 소주, 저희들은 샤또 참이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와인 하는 사람들도 소주 많이 마셔요. 그래서 뭐 어떻게 오늘은 모처럼 뭐 소주 이러면서 그러면 샤또 참이슬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참이슬 같은 거 뭐 사놨다가 뭐 몇 달 뒤에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죠. 하지만 와인은 그러니까 병에 담기기 전에 숙성하는 과정에서도 얘가 계속 나이를 먹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거를 엘레바주라고 해가지고 와인을 교육시킨다. 그러니까 애를 기른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병에 담겨서도 새로운 일생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와인은 요즘은 젊은 분들이 와인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린 분들 뭐 20대 뭐 이런 분들도 와인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와인에 대해서 더 잘 받아들이고 더 많이 느끼는 분들은 약간 나이가 좀 한 40대 이상이면은 더 그거를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을 굳이 뭐 와인을 배워서까지 마셔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물론 안 배우셔도 돼요. 근데 배우면 이제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하고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와인을 마시다 보면 그 와인이 생명이 있어서 가끔 이제 나의 생년 빈티지를 마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1973년생이다. 그러면 1973년 그 와인을 마셔요. 그럼 1973년 와인은 지금은 아마 피크를 치고 약간 꺾여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실 1973년생이시면 지금 올해 한 40 후반이시죠. 그렇게 되면 정말 체력적으로도 가장 왕성할 때는 살짝 비껴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인을 내가 마셨을 때 아, 내가 나이를 먹은 만큼 너도 먹었구나 이러면서 걔랑 동질감을 느끼면서 꽤 이렇게 친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배운다라는 거는 인생을 길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동반자를 만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철학적인 얘기를 먼저 해서 이 강의가 좀 있어 보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얘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차이. 와인은 6차 산업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1차 산업 하면은 농업이죠. 근데 포도를 기르니까
일단 그게 포도 농사가 들어가서 1차 산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조는 제조업에 속하기 때문에 그게 2차 산업이에요. 그리고 와인을 서빙하는 거는 또 서비스업이라 3차 산업. 그래서 1차, 2차, 3차가 다 있는 산업이다 해서 다 더해서 6차 산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게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에요. 물론 스파클링 와인도 있죠. 근데 일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만들고 그 두 개의 차이가 뭘까라고 한번 알아보죠. 두 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색깔. 네, 맞아요. 색깔이 가장 큰 차이죠. 근데 그 색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포도, 알맹이, 껍질. 우리가 왜 보통 먹는 포도도 보면 과육이 빨간 경우는 잘 없어요. 그죠? 물론 아주 그 양조용 포도와 식탁용 포도가 되게 나뉘어져 있는데,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꽤 비싸대요, 그 포도. 그런데 그 머스켓 같은 경우는 식탁용과 양조용을 겸하고 있는 경우고, 대개는 양조용 포도가 나뉘어져 있는데, 양조용 포도도 대부분 과육은 투명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아주 특이하게 과육 자체가 빨간 것도 있긴 있어요. 다 투명하진 않지만 극소수예요. 그래서 대부분 색깔은 다 껍질에서 나와요. 그래서 레드 와인의 제조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껍질에서 색이 나와야 되니까 반드시 적포도로 수확을 해야 되겠죠. 적포도만이 레드 와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포도를 으깬 다음에 발효를 합니다. 그냥 포도를 송이째 또는 이 줄기에서 알맹이만 떼서 그대로 놔두면 얘가 물러서 터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게 이제 으깬다고 하면 우리는 막 이렇게 막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으깬다는 것보다 파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칼로 이렇게 크러쉬 해준다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그래서 그렇게 크러쉬 해준 다음에 발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껍질하고 같이 발효를 해요. 발효 기간은 평균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거보다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 한 2주 정도 걸리는 그 시간 내내 껍질이 계속 담궈져 있으면서 그 껍질에서 일단 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나오냐면 타닌이라는 성분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아마 레드와인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겠는데, 레드와인 드시면은 약간 떨떠름한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타닌 성분인데, 타닌 성분은 우리 녹차에서도 많이 있는 거고 커피에 특히 많고, 그래서 타닌에 좀 강한 분들이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고, 타닌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라떼라던가 이런 걸 많이 드세요. 그래서 그런 타닌 성분이 껍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 포도를 먹어봐도 되게 껍질은 안 먹고 알맹이만 쏙 빼먹죠. 근데 그 알맹이만 먹을 때 달콤하고 새콤하지 알맹이가 떫은 거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 껍질까지 내가 아작아작 씹는다 그러면 그 껍질에서 조금 떫은 맛이 나죠. 그게 바로 타닌이에요. 그래서 발효하는 내내 껍질이 담궈져 있기 때문에 그 껍질에서 타닌도 나오고 색도 나와요. 그런 다음에 발효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발효가 된 와인을 그대로 뽑아내요. 그러면 이제 막 만들어진 와인이 콸콸콸 나오겠죠. 그걸 바로 프리런 주스라고 해요. 그냥 자유롭게 나오는 와인이다. 그래서 프리런 주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압착 주스라는 게 있는데, 압착 주스는 뭐냐면 일단 와인을 다 뽑아내고 나면 껍질이, 축축한 껍질이 이렇게 쌓여 있겠죠. 그 껍질을 눌러 짜면 거기서도 와인이 나와요. 그렇게 하는 거를 압착 주스라고 합니다. 어떤 와이너리는 프리런 주스만 써요. 어떤 와이너리는 압착 주스를 꼭 섞어요. 또는 어떤 해는 프리런 주스만 쓰고 어떤 해는 압착 주스도 섞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압착 주스에는 타닌이나 색이 더 많겠죠. 프리런 주스를 뽑아봤더니 얘가 타닌이 조금 없어요. 타닌이 사실 우리가 와인을 마셨을 때 입안에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 그거를 구조감이라 그래요. 약간 골격감, 구조감 또는 영어로는 스트럭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느낌이 너무 없으면 와인이 좀 흐물흐물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을 만들 때 맛을 보고 아 타닌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압착 주스를 섞어주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만 쓰거나 아니면 압착 주스를 넣거나 해서 이제 숙성에 들어갑니다. 레드 와인은 대부분 오크통에서 숙성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오크통이라는 건 공기는 통해요. 그런데 물은 새지 않아요. 오크통이 우리가 그 나무통 안에 들어갔을 때 숨 쉴 수 있잖아요. 그럼 공기가 통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공기가 통한다라는 거는 와인도 살짝 증발을 한다는 얘기고,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와인에 있는 그 타닌의 아주 떫고 뻑뻑한 맛을 부드럽게 해줘요. 와인이 좀 부드러운 맛이 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에는 대부분 타닌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길게는 몇 년씩, 뭐 5년씩, 뭐 6년씩 이렇게도 오크통에 있을 때가 있고, 또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도 되게 오크 숙성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죠.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고 끝나는데, 제가 여기저기 제가 와인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기저기 많이 취재를 다니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좀 정신없이 찍어서 그렇게 동영상이 막 퀄리티가 좋진 않지만 한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번 보기로 할게요. 먼저 이거는 호주에서 찍은 건데, 모든 레드와인이 이런 식으로 작게 발효가 되진 않아요. 이거는 이 와이너리 자체가 굉장히 소량 생산을 하는 곳이어서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껍질을 저어주면서 하는 것이지, 대량 생산하는 곳은 커다란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가 높이가 이 바닥에서부터 이 천정보다 더 높을 때도 있어요. 그런 데서 발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로서는 알기가 힘들어서 일단 이게 보기가 좋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게 동영상을 보시면 이 사람이 계속 그 포도 껍질 안 그러면 둥둥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껍질을 계속 아래로 푸시다운 해줘요. 내려줘요. 그래야지 껍질이 포도즙하고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색도 많이 빠지고 타닌도 빠지니까, 그거를 허구한 날 해주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면은 그 질문 하실 때가 있어요. 와인 만들 때 물 들어가요? 물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순수하게 100% 포도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생각보다 껍질이 되게 많아, 이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양조용 포도가 생각보다 알맹이가 좀 작은 경우가 많아요. 알맹이가 작다라는 거는 과육 대비 껍질의 비율이 많다는 거죠. 과육 대비 껍질의 비율이 많아야 그래야 색도 많이 빠지고 타닌도 많이 빠져요. 그래서 양조용 포도는 그냥 먹으면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어요? 양조용 포도가 훨씬 달아요. 그래서 한 송이를 다 먹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와인 메이커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들이 이 수확 시기가 되면 밭마다 포도가 익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럼 자기네들 그 밭 있는 데를 아침마다 출근을 해서 이쪽 밭에 있는 거를 먹어보고 저쪽 밭에 있는 걸 먹어보고, 이쪽 밭은 내일 모레 수확해야 되겠다, 저쪽 밭은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걸 정한대요. 그래서 그 포도밭을 아침에 다 순례하고 들어오면 자기는 수확 시기에는 아침 식사 포도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답니다. 그런데 껍질에서는 굉장히 떫은 맛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또 품종마다 다르지만, 그러면 이게 바로 프리런 주스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큰 통에서 발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가 끝나면 요 밑에 밸브를 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이제 오크통으로 옮기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보시면 발효 탱크에서 아까처럼 프리런 주스를 다 꺼내고 이제 압착할 그 포도 껍질을 자세히 보시면 안에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삽으로 막 퍼내는 장면이 나와요. 저 안에 사람 움직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늘 이런 건 아닌데 여기가 여러분 다 아시는 몬테스 있죠. 예, 몬테스 알파. 그 몬테스가 나오는 그 몬테스 와이너리의 와인 숙성실이에요. 근데 몬테스 와이너리는 지금 보시면 약간 그 원형 경기장처럼 생긴 곳에 이렇게 배럴들을 놓고 이 배럴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레고리안 성가를 틀어줍니다. 근데 의외로 숙성실에 가면 와인이 잔잔한 음악을 듣고 잘 쉬면 더 맛있어진다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 곳들이 많아요.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좀 아름다워서 제가 여기를 촬영을 해온 거거든요. 물론 좀 어둡게 해놓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이따 동영상을 보시면 이쪽을 한 바퀴 다 도는데 중간에 보면 이 배럴들을 보면서 테이스팅하는 테이스팅 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칠레 여행을 가시면 몬테스에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일반인도 방문 가능하거든요. 가셔서 이제 스페셜 투어 같은 걸 아마 신청하면 이 테이스팅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 팔자보다 와인이 나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생각보다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섬세한 손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싼 와인하고 비싼 와인하고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거냐. 사실 몬테스가 뭐 그렇게까지 비싼 와인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또 아주 공장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대량으로 다 기계화로 생산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일일이 다 신경을 써서 만드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는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 레드와 화이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백포도 수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적포도로도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를 수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먼저 눌러서 짭니다. 아까 레드와인은 적포도를 크러쉬만, 파쇄만 해준다 그랬어요. 빨리 발효가 잘 되게. 그런데 이거는 바로 눌러서 짜요. 그래서 포도즙만 발효를 해요. 예, 포도즙만 발효해요. 그러니까 껍질은 미리 버리는 거예요. 짜서 껍질은 버리고 즙만 발효해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드시면 화이트 와인에서 그런 떫은 맛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 이유는 껍질하고 같이 발효를 안 하고 즙만 발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적포도로도 화이트 와인을 만듭니다. 적포도를 눌러 짜면 그렇게까지 이게 우리가 눌러 짠다고 생각했을 때 있는 대로 힘껏 눌러 짜지를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눌러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빨간 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약간 적포도를 압착해서 나온 주스 같은 경우에 약간 더 노랗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즙만 발효를 하고 이거는 요즘 약간 이제 떠오르는 스타일이긴 한데 동유럽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이탈리아에서도 요즘 좀 생산이 증가하긴 한데 오렌지 와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오렌지로 만든 와인이 아니라 화이트 와인인데 꼭 레드 와인처럼 껍질하고 같이 발효를 해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지만 마셔보면 탄닌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백포도보다는 약간 그 일반 화이트 와인보다는 약간 색이 조금 더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렌지빛을 띈다 해서 오렌지 와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오렌지빛을 띠진 않아요. 약간 더 노랗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별로 화이트 와인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냥 여러분이 아 오렌지 와인이다 그러면 아 저거는 레드 와인처럼 껍질이랑 같이 발효한 거 그걸 말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즙만 발효를 하고 다음에 숙성을 거치는데 숙성은 아까 레드 와인은 타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시킨다라고 했죠. 화이트 와인도 오크통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크통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통에서 그러니까 오크통과 스테인리스 스틸 통의 차이는 뭐냐면 오크통은 공기가 통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통은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크통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향이 와인에 배요. 그리고 오크통을 만들 때는 내부를 그을립니다. 그을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무가 자연 재질이기 때문에 안에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을려서 일단 소독을 해주고 살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을려야 나무를 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휘기 위해서도 그을리고 그래서 그 내부를 그을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살짝만 그을렸냐, 많이 그을렸냐에 따라서 와인의 배는 향이 좀 달라요. 많이 그을리면 다크 초콜릿이라던가 연기라던가 아니면 커피라던가 꼭 커피 볶을 때 같은 그런 향이 좀 더 진하게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스테인리스 스틸 통은 아무 냄새가 없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화이트 와인이 좀 더 향이 섬세해요. 레드 와인이 향이 좀 더 도발적인 경우가 많죠. 섬세한 화이트 와인을 오크통에 넣으면 잘못하면 나무 향이 와인의 향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화이트 와인 중에도 향이 풍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크 향과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향들이 있어요. 그런 품종은 오크통에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오크통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화이트 와인은 그래서 오크통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통에서 약간의 숙성 기간을 거쳤다가 바로 병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은 포도즙 그러니까 으깨서 포도즙만 아직 발효하기 전 그 상태를 이렇게 지금 밸브에서 좀 끄집어내 가지고 저한테 맛보라고 준 그 사진이에요. 맛을 보면 분명히 포도즙인데 사과 주스에 더 가까운 맛이 저는 났어요. 너무 맛있어서 와인 만들지 말고 그냥 팔지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달콤해요. 왜 양조용 포도가 일반 식탁용 포도보다 더 다냐면 그 포도즙에 있는 당분이 다 알코올로 변하는 거예요. 발효라는 과정은 포도즙에 있는 당분을 이스트가 먹고 그거를 이산화탄소와 알코올로 바꿔주는 작용이죠. 근데 발효통 자체가 위에 뚜껑이 없으니까 이산화탄소는 날아가고 알코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야지, 매우 달아야지 그 알코올이 우리 되게 와인 보면 11도, 12도, 13도, 14도, 15도 이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의 알코올이 나와요. 우리나라 지금 와인이, 국산 와인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국산 와인 메이커분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가당을 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어렵죠? 라고 얘기를 해요. 가당이라는 건 설탕을 넣는, 그러니까 당분을 더 넣어줘야 돼요. 그 이유는 유럽은 기후가 건조해요. 여름에 거의 비가 안 와요. 주로 겨울에 비가 오죠. 옛날에 지리 시간에 다 배웠는데. 서한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해가지고 뭐 여름이 고온 건조하고 겨울이 온난 다습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 30년 지나니까 다 까먹었죠. 근데 그렇게 여름에 거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포도의 그 당분이 농축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름이 다습하잖아요. 비가 주로 여름에 많이 와요. 그러면 땅에 물기가 많아서 그 물기를 뿌리가 다 흡수해서 당분이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포도는 이거는 제 짐작입니다만 그거를 가당을 하지 않고 만들면 한 7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당을 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국산 와인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서 제가 만나 뵙고 이제 들은 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산 와인도 요즘 굉장히
퀄리티가 좋으니까 혹시 만나보게 되면 한 번쯤 사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 그 와이너리 투어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쪽도 이제 한번 가보시면 오늘 배우신 거를 좀 많이 저게 발효 탱크인가 봐, 저게 숙성 탱크인가 봐, 이게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옛날 압착기예요. 요즘 압착기는 약간 캡슐형으로 이렇게 생겨갖고 저게 뭐 하는 기계야 싶으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이건 옛날 압착기라서 포도를 넣고 위에서부터 돌려서 점점 판을 이렇게 내려서 이 사이로 포도즙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포도즙이 아래에 고이면 그게 아마 이 와이너리는 바로 아래 지하로 아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위로 올라와 있어서 밑에 통에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오래된 이탈리아 와이너리라서 아마 한 100년 전에는 이게 바로 아래 지하에 있는 어떤 탱크로 내려가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압착은 이런 거를 굳이 옛날 전통을 써서 이런 걸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압착기구는 정말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슨 캡슐텔 있죠. 그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기계로 생겼는데 안에다가 넣으면 그 포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안에 있는 풍선이 점점 부풀어서 포도를 벽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밀어서 즙을 짜게, 그렇게 요즘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하고 지금 뭐 여러 슬라이드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레드 와인은 껍질과 같이 발효한다. 화이트 와인은 대부분 즙만 발효한다.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색깔도 별로 없고 그리고 타닌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은 오렌지 와인이라는 것도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해요.